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몇 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눈 밑 하안검 수술,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평상시에 같은 눈 밑으로 상담을 가셨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하안검 수술을 권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두 병원 전부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요. 왜 서로 다른 병원에서는 각각 다른 수술을 권하는 건지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상담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다녀보셨는데 세 가지 답을 들어보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느 병원은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답답해지는 순간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을 첫 번째로 다들 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30대는 지방재배치, 40대는 넘게 되면 하안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건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필요 없는 수술들을 받으시거나 반대로 부족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수술은 애초에 해결하는 문제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 눈 피부와 지방 상태가 실제로 어떤지가 아주 중요한 진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울 하나 없이도 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아셔도 상담을 가졌을 때, 왜 이 수술을 권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 왜 다른 수술을 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두 수술이 각각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그늘이 지고 그것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눈 안쪽에 있는 지방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이 경막이 약해지고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이 지방을 없애는 수술이 아닙니다. 튀어나오는 지방을 상대적으로 아래 꺼져 있는 부위로 옮겨서 불룩한 곳은 채워주고 꺼진 곳은 메워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을 아예 제거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 하안검 수술은 조금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가 늘어지고 처져서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진 경우에 그 늘어진 피부를 함께 당겨서 잘라내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늘어난 피부까지 팽팽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방만 튀어나오고 피부는 아직 탄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방도 튀어나오면서 피부까지 늘어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가 나이 순으로 딱 나눠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30대인데 유전적으로 지방이 일찍 튀어나오면서 피부 탄력도 같이 떨어진 분도 있는 반면에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좀 있으시지만 피부는 아직 탄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만 보고 이맘때는 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자가진단법이 나이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으로 눈 밑 피부를 살짝 아래로 당겼다가 놓아 보십시오. 자, 피부가 손을 떼자마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아직 피부 탄력이 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손을 잡았다가 뗐는데 피부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돌아오거나 주름이 잡힌 채로 잠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피부 자체의 처짐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 보십시오. 웃을 때 눈 밑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여러 겹으로 접혀서 도드라진다면, 이거는 지방보다 피부 문제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웃어도 잔주름이 없이 볼록한 부분만 더 튀어나와 보인다면 지방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개를 살짝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 거울을 봐주십시오.
이 각도에서 그늘이 옅어지거나 사라진다면 지방과 그림자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이 각도에서도 여전히 처진 살이 같이 보인다면 피부까지 늘어져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테스트에서 전부 다 탄력이 있고 지방만 도드라진다는 결과가 만약 나오셨다면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자, 반대로 세 가지 다 처짐 쪽에 있는 신호가 나오셨다면 하안검 수술을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지방도 크게 튀어나오지 않고 피부 탄력도 아직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 두 수술 중에서 어느 것도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시면서 시기를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수술은 이미 하고 나서는 되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애매하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기다리시고 다른 시술들을 통해서 더 노화를 늦추는 예방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두 수술의 절개 방법의 차이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눈을 뒤집어야 보이는 안쪽 붉은색 결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나면 겉에서는 수술한 흔적을 우리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면 하안검 수술은 늘어진 피부를 실제로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속눈썹 아래 라인을 따라 절개선이 생깁니다. 다만 이 절개선은 원래 있던 눈매 라인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러운 주름 결에 묻혀서 티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게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환자분은 지방은 도드라지지만 피부 탄력은 아직 괜찮으셔서 지방 재배치만 진행한 경우이시고, 자, 이쪽에 있는 환자분은 지방과 피부 처짐이 함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한 경우입니다. 같은 눈밑 고민으로 오셨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눈밑 고민이라도 오늘 말씀드렸던 자가 기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상담을 가셨을 때 병원마다 다른 답을 만약 들으셨다면 그건 병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 분의 눈 상태가 실제로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상담을 가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해당 원장님께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고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셨다면 결과가 어느 쪽이셨는지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이셨던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애교살이 사라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분들이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